자, 오늘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그죠?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독감 걸리시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독감 이런 거 안 걸리시도록 아무튼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면역력이죠, 그죠? 면역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덜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다행히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 괜찮습니다. 뭐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계좌가 지금 다 빨간색이 안 됐더라도, 그러니까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이 안 됐더라도, 안전하게 회복이 안 됐더라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시간만 조금만 더 흐르면요, 아주 고생하신 그 보람이 느껴지실 만큼 수익도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어젯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급등을 했어요. 4%.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여기 보시는 이제 다우 지수도 2% 급등을 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최근에 급락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막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이거 환율 올라갈 때 그죠? 왜 우리나라 외환위기 온다고 호들갑 떨었던 사람들 책임 좀 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책임 좀 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그죠? 환율이 그 사람들이 호들갑 떨었을 때 대비 한 달, 두 달 지났군요 이제 그죠? 아무튼 지금 어때요? 원래대로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보면 우선주가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그 건설주죠. 코오롱 글로벌 우, 이게 우선주인데 이게 지금 시원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최근 저점 대비 지금 2.5배, 150%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들이 지금 막 급등을 또 따라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들 또 우선주를 또 오랜만에 또 하나 추천을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 우선주가 왜 급등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방에서 그 노루 페인트 우선주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익 많이 냈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작년에 그 저기 아니에요? 대선주로 많이 갔죠, 그죠? 항상 이 우선주들이 이제 급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도 이따가 쭉 해드릴게요. 노루홀딩스 우선주도 많이 갔고, 그죠? 자, 일단은 보도록 하죠. 자,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잘 들리시죠? 요즘에는 코로나보다 그죠? 독감이 더 무섭답니다. 그죠? 저도 올해 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봄이었을걸요. 봄 막 시작될 때인데 초봄에 저도 독감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방송할 때 목소리도 막 이상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아무튼 독감 걸리지 마세요. 진짜 아파요. 걸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죠?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없더군요. 자, 일단 이제 증시가 오늘 아주 잘 끝났는데 오늘만 잘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죠. 자, 박성진님도 어서 오세요. 자, 보시면 지수 어젯밤에 나스닥 지수가 4% 급등을 했고요. 거래도 많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마치 요즘에 조류독감이 더 퍼지고 있는데 조류독감에 걸린 닭처럼 그죠? 굉장히 그 아주 그냥 정말 우리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병든 닭 같다고 그죠? 진짜 병든 닭처럼 제대로 천하의 나스닥이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그죠? 부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내일 하는 거 같고 막 거래량도 없고 그죠? 근데 어제 4% 급등이 나왔고 다우 지수는 2%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는 지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진짜 미국을 대표하는 뭐 대기업들 있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IT 기술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여행주도 폭등했고요. 뭐 카드 회사도 폭등하고 어제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연준 의장이 이제 항상 어디에서 인터뷰하거나 연설할 때 미국 연준 의장이 항상 좀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말투가 되게 좀 딱딱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되게 딱딱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꼭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증시가 폭락했어요. 말을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너무 이렇게 세게 딱딱하게 얘기를 해서. 네. 근데 어제 그 미국 시간으로 11월 30날이죠. 11월 30일 날그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충분히 금리 인상을 지금 제약적인 수준까지 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건데 이르면 12월 달, 즉 이번 달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거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시가 급등을 한 거죠. 그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양봉이 나왔고요. 연준 의장의 말이 아주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게 맞고요. 금리를 그렇게 여러 번 올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고 여기서 더 금리를 계속해서 더 세게 올리면은 실제 경제에 큰 문제가 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 얘기를 연준 의장이 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급등했고 미국의 기업들도 다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회사들 볼까요? 넷플릭스가 어제 잠깐만요. 8% 급등했고요. 넷플릭스. 그 다음에 애플 있죠? 애플은 4% 정도 급등했고요. 자, 4%.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것도 어제 양봉 큰 거 나왔죠, 그죠? 6% 급등했어요. 아마존, 뭐 테슬라는 7% 급등했고요. 어제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이걸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했을 때가 6월 달이었는데 그때 찍었던 저점을 9월 달에 깼었어요. 여기 밑에서 이제 힘없이 이루고 있다가 살짝 다시 올려놨거든요. 이 라인이 있죠, 빨간색 선. 여기를 깼다가 다시 올려놓고 어제 연준 의장, 그죠? 그 사람의 얘기 연설,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어제 여기서 강한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면 바닥생활 청산하고 이제 올라오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또 이제 증시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아주 잘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의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거든요. 네. 제가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나스닥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이제 보름 전, 한 달 전에 한 얘기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환율하고 채권 금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확인하셔라, 그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주시고, 기억이 안 나셔도 난다고 찍어야 돼요. 그죠? 강조 무지하게 했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네. 자, 이제 그거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또 이거 한번 물어보면서 1번 한번 찍으라고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왜냐면 어제 연준 의장 말 한마디 때문에 지수가 4%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럼 확인을 또 해봐야죠. 그죠? 이럴 때 확인하는 거예요. 맨날 보는 게 아니라. 자, 달러 인덱스를 보면 어때요? 달러 인덱스가 어제도 하락을 했고 굉장히 지금, 그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자, 올해 초부터 환율의 추세를 한번 선을 그어보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대충 감 잡히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일정한 폭 내에서, 그죠? 네. 여기 9월 28일 날 이게 뭐예요? 네. 환율의 추세선을 상향 이탈한 거죠. 네. 상승 돌파. 네. 그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다가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끌려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얘기해 보죠. 이해 가십니까? 이 추세를 벗어나면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니까요. 자, 상승 돌파했죠? 그러면 안에서 불러요. 어디가? 이러면서 내려와야지.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9월 28일이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었죠?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날 영향을 받으니까 9월 29일 전후가
우리나라 지수 저점이었어요. 이해가세요? 여기에서 비관론자들 중에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외환위기 온다고 설레발을 지긴 거예요. 그래갖고 개인들 다 털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온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외환위기 한번 겪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사실 망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그때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50대 이상 특히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때 외환위기 터졌을 때 그거를 온몸으로 이제 이겨내신 분들이라 그분들은 더 놀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다시 안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밑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살짝 깬 게 아니고 여기는 확실하게 깨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여기서 걸려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저항 먹고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확실하게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증시가 급락 나올까봐 아니 급락이 살짝 나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급락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설령 단기 급락이 나와도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원달러 환율 때문에 증시가 흔들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보면 되는데 금리는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추세가 대충 이렇게 보면 될걸요. 이게 점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애매하실 텐데 대충 이래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금리가 9월 달에 11월 달까지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한번 했었고요. 9월이고요. 그럼 11월 달에 한번 했었죠. 정점이 어디냐면 10월 말쯤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여기가 고점이에요. 이건 10년물짜리 미국 채권금리. 네.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고점 찍고 내려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미국 이 채권 금리가 선행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실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짜리 금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먼저 선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설령 미국이 진짜로 금리를 진짜로 더 올릴 거예요. 좀 더 올려서 5%를 맞춰도 요거는 고점을 먼저 찍고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환율이 이렇게 꺾이면 지수가 바닥 나온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먼저 이렇게 꺾이면 설령 기준금리 인상을 좀 더 하더라도 증시는 안정을 잡고 종목들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달러 인덱스 환율하고 국채금리였는데 둘 다 꺾였잖아요. 그죠?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상승세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해준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여기서 이렇게 과격하게 여기처럼 올라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리고 국채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안 하면 국채금리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또 급격하게 안 하는 이상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들 기준금리하고 격차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유럽이나 신흥국들의 자본 이탈 우려가 적어지겠죠. 그래 환율이 더더욱 안정되는 거예요. 좀 이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 건데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하고 금리가 더더욱 안정적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종목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차트를 많이 보셔라. 제가 솔직히 올해 지금 12월 1일이죠. 솔직히 1년 중에 1년 지금 11개월 지난달까지 11개월 거의 내내 제가 했던 소리가 뭐냐면 차트 보지 마라 했어요. 차트 보지 마세요.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 전부터 차트 좀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연준 의장이 항상 안 좋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좀 좋게 얘기해줬거든요. 저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차트 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1개월 만에 저도 말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던 걸 번복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차트를 보셔야 된다 그 뜻이죠. 그죠? 네. 보셔야 된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황 얘기를 좀 이렇게 짚어드린 게 이유가 뭐예요? 지수 그만 신경 쓰시고 종목에 신경 쓰셔야 돼요. 모든 관심을 종목에 둬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숲을 자꾸 너무 보지 말고 나무를 보셔라. 네. 아셨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보분들은 그래요. 다시는 지수가 절대 하락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지수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고요.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르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털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대선주 얘기할 때 막 그랬잖아요. 그죠? 대선주가 이게 자동차로 따지면 사람들은 대선주를 사면 바로 수익이 나는 줄 안다. 그래서 대선주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뭐 벤츠나 그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더라. 대선주를 사면 바로 수익 나는 줄 알고 대선주 잘 갈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린이들이 대선주가 벤츠인 줄 알더라고요. 사자마자 그냥 아주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서울에서 부산 와 있고 이런 승차감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선주는 수익을 많이 주긴 하지만 승차감은 경운기다. 그죠? 네. 지수가 경운기처럼은 하지 않겠지만 그죠? 네. 그냥 그래요. 네. 벤츠는 아니에요. 편안하게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에 고생한 만큼 수익은 줘요. 그게 주식시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수 오늘 환율 급락한 거하고 나스닥이 급등한 이유 설명드렸고요. 우선주가 급등한 이유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종목들 얘기 더 하죠. 일단 이제 우선주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뭐가 급등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거래소에 우선 저기 상한가가 5개 있거든요. 거래소에 5개 있는데 코스닥은 2개인데 여기 우선주가 별로 없으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최근에 11월 달에 살짝 들었다 놓으면서 눌림목이 있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코오롱 글로벌은 이게 건설회사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는데 대표적인 건설이에요. 코오롱 글로벌이 11월 초부터 그죠? 네옴시티 수혜주가 되면서 네옴시티도 되고 뭐 이것저것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수혜주가 돼가지고 여기가 13,000원 정도, 여기는 30,000원이니까 2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죠? 굉장히 뭐 낙폭과대가 심했는데 이것도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2배 이상 급등하고 나니까 어디에요? 자, 전고점 매물대에 걸리죠. 여기 매물대 하나 보이시죠? 그죠? 네. 물론 거래는 별로 없지만 단기 급등한 것도 좀 있고 매물대도 있고 여기 전고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쉬고 있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는 별로 간 게 없거든요. 11월 달에 본주가 그만큼 2배 이상 올라갈 동안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점상한가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8%, 그 다음 날은 또 8%로 끝나죠. 네, 종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상한가를 또 2방이나 뽑았어요. 그러면 상한가가 총 3개죠. 그죠? 우선주가 상한가가 3개 이상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대정주라고 보면 되는데,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상한가를 딱 뽑으니까 뭐가 가요? 동부건설 우선주 상한가 2개 나왔어요. 근데 동부건설도 이제 호재가 있어서 상한가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능기업 우피, 제가 오전에 우리 회원들 얘기했었는데 지능기업 본주도 가요. 17%. 근데 우선주도 가는 거예요. 신풍제약 우선주는 혼자만의 재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겸사겸사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선주 장세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있겠죠. 오늘 거래소 상승 상위 이걸 보시면 지능기업 우선주가 2개가 있는데 지능기업 EUP는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고
한양증권 우선주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고, 노루페인트 우선주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후퇴, 배덕 2루 가죠. 한신공영은 건설주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뭐 흥국화재 EUB도 있어요. 10%짜리. 올라갔다가 내려간 우선주 뭐 이런 거. 노루홀딩스 우선주. 끝날 땐 6%로 끝났는데 장중에 최대 16%까지 갔어. 그죠? 네. 흥국화재 EUB 아까 얘기했나? 10%짜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들이 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선주가 좀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우등어리인데 이게 상한가 3방 나왔죠? 이게 몇 개 더 나올지 몰라요. 우선주가 가끔씩 이제 이게 필이 꽂히면은 아주 많이 갈 때가 있는데, 우리 회원들 저 이거 지금 하는 얘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게 우선주가 대형주에서 발행하는 우선주도 있지만 개별주에서 발행하는 우선주도 있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 우선주라고 있어요. 이건 삼성중공우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우선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상한가 10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연달아서. 이런 거는요, 빚 맞아도 수익이 무조건 10배 이상이에요. 여기가 5만 원이었는데 상한가 10개 나오고 나니까 90만 원가 있더라고요. 16배죠. 빚 맞아도,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이렇게 우선주가 크게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난리 납니다. 네.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대형주 우선주도 잘 가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대선주 잘 갈 때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노루페인트 우선주. 오늘도 이제 크게 급등했었지만 여기 보이세요? 이게 작년에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갔던 거예요. 4월 3일 날인가? 아까 기록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단톡방에 냈었는데 4월 3일 날 13,550원에서 추천 나갔는데 4월 3일이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제 우선주 되게 잘합니다 진짜. 네. 4월 3일이 4월 2일 13,550원 4월 5일이구나. 네. 여기요, 요거였거든요. 네. 추천 나가고 나서 바로 상한가가 나왔어요. 윤석열 씨 테마주.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씨 부인 테마주였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살짝 돈이 들어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감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했다고 이제 사라고. 그 당시에는 우선주를 유료 단톡방에만 냈어요. 이제 우선주는 저기 호가창이 얇아갖고 많이 사면 안 되니까 유료 단톡방에만 냈거든요. 여기서 나가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가 나갑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윤석열 테마주 상한가가 왔는데 들어갔는데 뭐 사자마자 30% 올랐으니까 30% 이상 수익이 실 거다. 13,000원에 샀는데 18,000원까지 갔으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심하게 흔들다 갈 것 같다. 심하게. 자,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네. 상한가가 들어왔으면 보통 전문가들은 이제 막 흥분해요. 추천했는데 다음날 상한가 갔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상한가를 갔는데 좋다. 근데 이게 밑으로 다 끌려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30% 수익 났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 갈 수도 있다. 0으로. 난 그게 싫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라. 근데 만약에 난 내려와도 난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참으셔라. 아마 상상 이상의 수익을 줄 거다.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보시면 진짜로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상한가 찍기 전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대로. 근데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요? 네. 많이 해봤으니까. 보시면 윤석열 테마주로 가기는 갔는데 그때가 뭐냐면 막 앵이능률이나 웅진 그러고 막 5배, 7배씩 막 급등할 때였거든요. 뒤에서 이제 우선주가 가는데 최근에 매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부랴부랴 상한가는 나왔는데 매집한 게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매집을 다시 해야죠. 그럼 뭐예요? 눌림목이 나오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으시고.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신기나 이런 거 없어요. 뭐 꿈을 꿔서 맞춘다든지 난 그런 능력은 없어요. 네.
하도 많이 이제 해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네? 딱 전고점에서 그죠? 네. 한 방으로 끝난 것처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끝났느냐? 이렇게 끝났어요. 보세요. 나중에 기대 이상을 줄 거라 그랬죠? 네. 나중에 8만 원까지 갑니다. 얼마 추천했다고요? 13,000원. 8만 원 갔다니까 한 달 뒤에. 네. 우리 회원들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네, 잘 들으세요. 우선주 진짜 자신 있으니까. 네. 이게 13,000원에서 8만 원까지 갔으면 몇 배 가는 거예요? 5배, 6배, 대충 6배. 그죠? 네. 기본 무조건 5배 이상 가는 거예요. 네. 노루홀딩스 우선주랑 같이 갔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두머리 역할하는 게 하나씩 나오는데 지금 우두머리 역할하는 거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예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선주 장세는 한 달 이상 안 갑니다. 네, 한 달 이상 안 가요. 그래서 우선주로 수익이 나면요. 무조건 뭐 10%건 20%건 30%건 수익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챙겨야 돼요. 아, 더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가. 네. 들고 가면서 줄이면서 가져가라. 네. 우선주 장세는 길어야 한 달이에요. 3개월, 6개월 그렇게 안 갑니다. 한 달 바짝 대장주가 한 달 바짝 올라가고 급등한 다음에 떨어지고요. 후발주자는 어떤 거는 하루 아니면 반나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꼭 뒤늦게 사신 분들이 앞에 저 대장주처럼 막 수익 내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 수익도 못 내고 끌려 내려가요. 우선주는 어떻게 해요? 빨리 먹고 끝내는 거예요. 빨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먹는 걸로 비유하면 스테이크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좋은 고기 있죠. 네. 스테이크용 고기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좀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그죠? 네. 아주 맛있게 이렇게 뭐 시즈닝인가요? 그런 것도 하면서 요리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맛있게 굽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저평가주, 가치주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우선주는 뭐냐면 대패 삼겹살이에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패 삼겹살 드셔보셨죠? 네. 걔는 불판 위에 올려놓으면 바로 익어버려요. 차돌박이 같은 거 얇은 애들 있죠. 그냥 우선주는 그냥 익으면 바로 그냥 드셔버리면 돼요. 그냥. 네.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를 막 정성스럽게 구울 필요가 있어요? 올려놓으면 바로 익어버리는데. 아셨죠? 우선주는 그렇게 후딱 드시는 거예요. 그냥. 욕심 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선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오늘 저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도 우선주 하나 드렸어요. 저 여기 그 이번 주에 단톡방에 먼저 나간 우선주가 이런 거예요. 노루홀딩스 우선주. 이거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4% 올라가고 3% 올라가고 오늘은 장중에 16% 합하면 20% 수익 났어요. 미러 단톡방이라고 그 또 있어요. 네. 거기는 단기 위주로 나가는데 이런 데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뭐 손절할 거나 있습니까? 편하지. 바닥에서 네.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주는 항상 대장 역할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가고 나는 거 보면은 후발주자 고르는 건 쉽거든요. 네. 이유가 밑에 쭉 깔아놨다니까요 지금. 네. 단톡방에 나온 게 또 이런 것도 있죠. 한국화재 우선주 다 깔아놨어요. 오늘 라이브에도 추천 나간 게 있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선주가 지금 왜 급등을 하는지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우선주가 지금 어디서 급등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화물노조 파업한 것 때문에 어디가 제일 시끄러워요? 예, 건설 현장 멈췄다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네. 제가 이 얘기 며칠 전에 해드렸었는데 건설 현장 뭐 마비되고 그것도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뭐 금리 인상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하니까 집값 폭락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사람들이 건설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건설사 망하겠다. 왜냐면 집값 떨어지죠. 뭐 미분양 나온다고 그러죠. 그죠? 네. 자재값, 원자재값 올라가고 뭐 그렇죠.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화물노조 파업까지. 와, 건설주 이제 부도나겠다. 요즘에 실제로 뭐 레고랜드 사태, 돈 구하기도 힘들다, 막 돈줄이 말랐다 이러죠. 네. 응? 근데 지금 어디에서 상한가 나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건설주에서 상한가 나요. 건설주에서. 코스닥에서 상한가가 딱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안이에요. 성안이 뭐 하는 회사일까요? 대구 지역, 본사가 대구 지역에 있는데 대구에 있는데 아파트 주로 짓는 회사예요. 개인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거기서 튀어나온다니까요. 최근에 히링 같은 거 잘 올라갔죠. 이거 뭐예요? 건축 설계.
그죠? 그리고 남아토건, 남강토건 뭐예요? 뭐 이낙연 주로 갔든 뭐로 갔든 다 뭐예요? 건설주, 토목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KH건설 저번에 제가 이거 보면서 불쌍하다고 막 불쌍하다고 했던 종목 그죠? 오늘 상한가 나온 거 동부건설 분노의 반등들이 나온다고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건설주고요. 지능기업도 건설주예요. 근데 우선주만 가는 게 아니라 본주도 가요 지금. 응? 본주도 간다. 오늘 일성건설. 어제 제가 일성건설을 가지고 내가 어제 오전에 라이브에서 회원들 특강했거든요. 네. 어제 특강했다고요. 어제 6% 급등 마감했는데 오르기 전에 오전에 일찍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상세한 얘기 못 하겠고 내가 막 이거 갖고 뭐라고 뭐라 했어요. 네. 응? 뭐라 하면서 그랬어요. 사고 싶으면 사라고. 네. 어제 하루 종일 그랬거든요. 네. 오전에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고 싶으면 사라. 문자는 안 나간다. 근데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사라. 올라올 때 다 됐다. 막 강의했다고 이제. 어제 6% 상승 마감하더니 오늘 뽑잖아요. 16%까지. 사람들은 노조 파업 이런 것 때문에 건설주를 다 안 사고 도망가고 하지만 항상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역발상 투자라고. 개인들이 도망칠 때 그때가 바닥이고 급등 임박했는 순간들이에요. 건설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좋은 거. 자 이거는 대답들 하셔야 돼요. 네,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 그럼 건설주를 사는 게 좀 늦었겠죠? 왜냐면 상한가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종목 분석해서 찾으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건설주 사는 건 늦어요. 일성건설은 제가 문자는 안 나갔지만 어제 2부로 9두로 막 어제 강의한다고 라이브에서 강조를 많이 했고 범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회원들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추천 나갔단 말이에요. 사라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지난주부터 추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유라단톡방에 거기도 건설주 얼마나 많이 추천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알게 모르게 추천 많이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 사는 건 좀 늦겠죠. 이만큼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 동부건설 상한가 나오고 막 지능기업 이런 거 막 뽑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비싸잖아요 이제 20% 30%씩 막 급등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건설주를 사는 게 건설주 후발주라도 사는 게 좋을까요? 1번 아니다 딴 걸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뭐 제가 얘기를 다 해놓고서 물어보는 거라 질문을 드리는 거라서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건설주 후발주를 살까요? 아니면 다른 걸 살까요? 찍어보시라니까요. 괜찮아요. 네. 찍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금은 너는 얘기해라 난 들어줄게 그러시면 안 돼요. 참여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돈을 만들어 오시지. 아, 돈 없어서 주식 못 사요. 그러시는데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건설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상한가 치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뭘까요? 그래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겠어요? 1번 찍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네. 그렇죠. 네. 손절하지 마세요, 님. 그죠? 건자재죠. 건자재. 건설주가 가면은 뭐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잘 보세요. 최근에 제가 방송 중에 얘기했는데 집 지을 때 그죠? 집을 짓거나 뭐 다리를 건설하거나 그럴 때 토목, 건축, 건설 그런 거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부터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뭐 하는 회사예요? 땅 파는 회사잖아요. 예? 현대건설기계에서 뭐 커피 머신이나 미신 같은 거 만들겠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찍으세요. 예? 이게 그냥 올라가겠냐고. 이게 집 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야? 땅부터 파야 될 거 아니야. 땅부터.
이게 그냥 가겠냐고. 이게 외국인 기관이 바보예요. 둘이 열심히 사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지. 근데 사람들은 뉴스 보면서 부동산 집값이 폭락하고 있고 연간한 사람들 망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러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주식은 위험하니까 어디로 가요? 저축은행으로. 왜? 이자 더 주니까.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저축은행이 뭐해서 먹고 사는 줄 아세요? 건설회사나 아니면 그 단지들 있죠? 거기 집단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죠? 네. 그 부동산 대출 아니에요. 그거에서 먹고 살아요. 그분들이 생각한 대로 부동산 시장 망하면 그분들 저축은행에 돈 넣는 거 돈 떼어요. 5천만 원까지는 괜찮겠지만. 이게 가잖아요. 이게 가니까 뭐가 가요? 건설주가 막 반등 나오는 거예요. 서한 뭐 이런 것부터 무시하니까. 분노의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4개월 동안 8월 달부터 4개월 동안 떨어졌던 거 한 방에 올렸어요. 내일 급등 나오면은 해결 당하는 거 아닙니까? 4개월 동안 급락했다고. 그죠? 네. 올려버린다니까. 그럼 뭐가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원자재죠. 원자재 중에서 하나만 찍어드려요? 물론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전 무료 추천 안 하니까. 뭘 보시면 돼요? 성신량이 요즘에 시멘트 출하량이 막 얘기 많죠, 그죠? 시멘트가 제대로 출하가 안 된다. 네. 성신량의 차트가 조만간 급등할 걸로 보인다. 1번 아니요, 급락할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차트가 좋아 보인다. 1번, 안 좋아 보인다. 4번. 성신량이가 저희 시멘트에서 우두머리거든요. 차트가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제 눈에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죠? 네. 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삼표 시멘트 맨날 시멘트 업계가 매일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화물로죠. 이게 길어지면 파업이 길어지면 시멘트 업계가 도산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삼표 시멘트 차트를 보시면 좋아 보이십니까? 나빠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예? 페인트 회사 저기 페인트란다. 시멘트 회사 몇 개 더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하시라고요. 생각 못하는 걸. 아셨죠? 네. 많아요. 우리나라 건자재 관련주 무지하게 많다니까. 저희 방에 건자재 관련주 쫙 깔아놨어요. 얼마나 저기 잘해놨는데 저희 방에. 응? 제가 오죽한 거 어제 일성건설을 붙들고 회원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뭘 가르쳐드렸다니까요. 저 붙들어 놓고. 얼마 전에 그것도 사놨잖아요. 구경지에네.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서 샀잖아요. 원래 갖고 있던 건데 추천 한 번 더 했어요. 뭐하는 회사? 유리 물론 자동차에도 유리를 쓰지만 그죠? 주로 어디서만 있어요? 그렇죠. 창문 그죠? 네. 통유리, 강화유리 전문 기업이에요. 지금 사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방에서 이제 사자마자 상한가 났던 건데 이런 것들이죠. 차트가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건축자재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선제 이런 거 아니에요?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게 한두 개인 줄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주식을 하면 부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뉴스 좀 그만 보시라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1월 달부터 최근까지도 이제 차트 보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트 보세요, 차트 보셔도 돼요, 차트 보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보러 가면 또 해석이 안 될 테니까 추세 분석하는 거하고 눌림목 들었다 놨다 매물대 소화하는 거 그런 거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뭐라도 가르쳐 드린 다음에 차트 보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네. 이해가시죠? 네. 무방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유료원들한테 강의를 얼마나 더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하겠어요. 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시라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막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아까 금강공업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모듈러 주택. 이것도 건설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보면 부도나는 줄 알겠어요. 10,000원짜리가 6개월 만에 그죠? 4,700원 반토막 이상 났는데 지금 대량 거래 보이시죠? 급등해갖고 내려가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내려간다니까 이거 지금. 금강공업이 제가 추천한 적도 없고 저희 방 보유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금강공업 최근에 4,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여기 7,000원이거든요. 여기서 사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어요? 대량 거래 더 좋고 매물대에 걸린 것처럼 돼 있는데 이만큼 급등한 주식, 저점 대비 지금 60%, 70% 이상 급등한 주식을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겠냐고요. 죄송한데 못 사세요.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 떨어질까봐.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힘들어도 참고 견디라고. 나중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비싸지면 못 산다고.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내려와야 사죠. 이것도 대표적인 건설, 건축, 토목 뭐 그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범양건형 같이 간 거잖아요. 모듈러 주택. 안 내려와요. 내려와야 사죠. 저희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추천했지만 지금 사라고 하면 사겠냐고요. 못 산다니까요. 앞에 저항대로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사겠냐고요. 사는 못 사요. 그리고 덕신하우징 같이 간 거죠. 덕신하우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점이 1,400원, 지금은 2,400원 정도 있거든요.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1,000원 가까이. 사시겠어요? 저점 대비 70% 올랐는데 못 사요, 뭐 개인들. 내려오면 살게요. 설령 사더라도 조금만 내려오죠. 무서워서 막 손절한다니까. 이게 다 뭐예요? 집 짓는 거 아니에요, 다. 네. 차도 좋죠, 그죠? 네. 하필이면 이게 언제 이게 건설주들이 원래 윤석열 씨가 이제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원래 이제 그 새 정부 출범부터 건설주들이 좀 많이 가고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었던 거죠. 윤석열 씨가 재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 이제 그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 마지막에 영끌 벼락거지 면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비싸게 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작년 말에 임기 말에 정권 말에 대출 옥죄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정권이 바뀌어서 보수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주들이 좋을 줄 알았는데 미국 바이든이 미친 듯이 달러 강세 만들면서 미국의 연준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 폭등하니까 금리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집값 폭락하는 뉴스가 몇 달 동안 계속 나오니까 부동산 관련주들이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세력은 매집이 돼 있거든요. 세력은 매집이 돼 있는데 세력들도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화물노조 파업 때문에 사람들이 집어 던지고 다 하니까 세력이 거꾸로 역발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가 되셨으면 저기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주가 이게 원래 갔었어야 되는 게 맞고 그거를 공략하신 분들은 잘못하신 게 없는데 미국이 0.75%씩 4번 금리를 이렇게 인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걸 예측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오죽하면 마지막에 환율이 폭등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올리겠죠. 언제 올려요? 지금 올리는 거예요. 왜?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개인들 다 나갔고 정부에서 지금 뭐 신경 쓰겠어요? 노조 파업 그거 한다고 신경 못 쓰고. 그리고 보수 정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식이 좀 올라오죠? 그렇게 뭐라고 안 합니다. 돈 버세요 그리고 좀 냅둬요. 간섭을 별로 안 한다고. 세금도 좀 깎아주는 편이고 주식시장이고 부동산이고 어디 들썩거리면 그냥 냅둔다니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 가서 돈 벌으라고. 네. 아무튼 건설주들이 지금 파업 때문에 개인들이 다 떠났는데 오히려 차트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제2의 동부건설을 찾지 마시고 제2의 코오롱 글로벌을 찾지 마시고 어디에서 건자재 쪽에서 찾으시면 돼요. 많아요. 집 지을 때 부품이 한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많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방에 그 오늘 수익 실현하는 게 있는데 코퍼스 코리아예요.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여기 폭락 나오기 전에 산 거예요. 9월달 폭락 나오기 전에 사는 건데 그 전에 사는 거예요. 저 이런 거 갖고 거짓말 안 해요. 고생하다가 수익 낸 거거든요. 상한가 나오고 오늘 3일 쉬다가 오늘 나왔어. 21%. 그래서
고점 이제 쭉 치고 나갈 때 그때 매도 사인 내드리고 좀 수익 챙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자마자 수익 난 건 아니고 고생하다가 수익 난 거예요. 근데 저희 방은 손절이 없거든요. 대놓고 얘기해 손절 없다고. 사자마자 수익 난 건 아까 범양건영이나 뭐 구경제님이 있는데 그것도 기존에도 갖고 있는 건데 더 사드린 거죠. 근데 이거는 최근에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얘기할까요? 왜겠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니까 거래는 여기가 더 많지만 매집이 돼 있으니까 치고 나오잖아요.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어떤 사람이 손절했다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얼마나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질 거야. 아마. 그냥 몇 시간만 참지. 하루만 참았어도 그죠? 저기 됐을 텐데 딱 나가니까 대본 올려버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신용을 썼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손절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시원하게 이만큼 빠진 거를 그죠? 단 일주일 만에 다 올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도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네? 나올 거라고. 지금 종목들이 아주 좋아요. 아까 뭐 오늘은 건설주 위주로 얘기해드렸는데 올라올 거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주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얘기 안 했구나. 자, 이제 뒤에 또 우리 김 시장이 방송하시니까 빨리 끝내드릴게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조정이 올까봐 급등한 게 아니고요. 우선주 급등하면은 조정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유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조정이 오기 때문에 오는 거다. 뭐 그 소리도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유는 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판이. 그러니까 이제 연극 보러 가시면은 무대가 장면이 이렇게 전환될 때 잠깐 커튼 치죠. 그리고 이렇게 돌고 그죠? 네. 무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바뀔 때 우선주가 잠깐 급등해요. 아까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우선주가 아무리 5배, 10배씩 가도 대장주가 10배씩 급등을 해도 길어야 한 달이라고. 길어야 한 달이거든요. 짧으면 일주일 안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장주가 상한가 서너 개 나오고 끝나면은 일주일이면 끝. 근데 만약에 10배 급등했다. 상한가 10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한 달까지 가요. 네. 그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대형주에서 개별주 또는 개별주에서 대형주로 판이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대형주에서 개별주로 바뀌든지 개별주에서 대형주로 바뀔 때 그때 잠깐 가는 게 우선주예요. 품절주도 아니라 우선주가 가요. 품절주는 시장이 약세장일 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주가 갈 때는 요게 맞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뭐가 갔죠? 여태까지 대형주가 갔습니까? 개별주가 갔습니까? 10월달에 저점 찍고 대형주가 많이 올라왔죠? 개별주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고. 그럼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대형주에서 개별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챘으니까 자꾸 차트 보라고 하죠 제가. 지금은 평상시에 돈이 없었어도 지금 돈을 만드시고요. 갖고 있는 거를 조금 잘라가 조금씩 덜어내서 새 종목을 사는 건 괜찮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다 손절해가지고 새로운 종목으로 바꾸지는 마세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현금을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시고 어서 마련해 오시고 기존에 있는 종목을 좀 잘라서 해야 된다 그러시면 아무리 그저 손실이 많고 못난 종목도 다 파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비중이 많은 거 아니 비중 똑같다 그러면 조금씩 덜어서 다 팔지 마시고 조금씩 덜어내서 만든 현금 가지고 다른 걸 또 사시면 돼요. 그런 거는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꼭 얘기해 드릴게요. 그 요령이 있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도 들어오세요. 그리고 지금은 설명도 많이 들어야 되고 차트도 잘 보셔야 되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죠? 네. 실력도 늘고 돈도 좀 빨리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하실 때가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아셨죠? 어제 라이브 회원으로 들어오셨으면 들어오자마자 일성건설 보고서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어제 오전 내내 내가 저거 마이크 붙잡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편안하게 안정돼 있고 종목들 알아서 움직이고 하니까 지금 손절 같은 거 굳이 걸 필요 없고 아직 바닥에 널려 있는 종목들 흐름만 잘 잡으면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어떻게 강의 강의 내용이 좀 괜찮았나요? 괜찮았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우선주 얘기는 오늘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우선주는 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두머리가 누군지만 알면 그 뒤에는 좀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내일은 현금을 좀 만들어서 계좌를 돌리는 방법을 이걸 좀 해드릴게요. 그렇죠? 네. 내일 뵙죠. 네. 그리고 우리 뒤에 김 실장님이 태화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오늘 저희 방도 좀 수익이 이제 쭉 나고 있는데 김 실장님 방도 요즘에 수익이 잘 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여기 김 시장님 그 문자반 회원 중에 저희 방 회원들도 몇 명 있어요. 네, 알거든. 네. 있다니까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방도 수익 잘 나는데 여기도 수익 잘 난다고. 네. 이 공식적으로 양다리 걸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방의 장기 회원들 중에 김 시장님 방에 이렇게 같이 문자반에 저희 방 라이브 회원들이 이제 여기 문자반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제가 가도 된다 그랬어요. 가시라고 제 눈치 보지 말고 잘한다고. 근데 아무튼 여기도 이제 수익이 잘 나신다고 하니까 그 여기 보시니까 건설주 그죠? 요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제 강의 듣고 나서 건설주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 김 실장님 방송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히 푹 쉬시고 네, 내일 또 뵐게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